첫 번째 파트 물질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물질 변화에는 첫 번째 물리 변화, 두 번째 화학 변화가 있습니다. 물리 변화에 대해서 정의를 하자면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으면서 모양이나 색깔 변화를 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리 변화에는 네 가지 예시가 있는데, 첫 번째 모양 변화. 컵을 깨거나 아니면 종이를 찢거나 아니면 알루미늄 호일을 말거나 이런 것들이 모양 변화의 예가 되고, 두 번째 상태 변화. 물질의 상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고체, 액체, 기체죠. 예를 들어서 액체 상태 물이 햇빛을 받아서 기화가 돼서 기체 상태의 물로 변화를 하는 것이 상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소금과 설탕 이런 것들이 물에 녹았을 때 소금물과 설탕물이 되는 것이 용의 예가 되고, 네 번째 확산. 아주 밀집한 입자들이 퍼지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하죠. 물리 변화가 일어나면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분자의 배열이 변하는 거죠. 그에 반면에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써내려가면 원자 배열, 분자의 종류와 개수, 원자의 종류와 개수, 물질의 성질, 그리고 총 질량. 자, 예를 들면 컵에 물이 이 정도 차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물 분자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햇빛을 받아서 기화가 된다고 한다면 물 분자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겠죠. 그래서 변하는 것이 분자 배열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변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 입자를 크게 확대를 해본다면 물 분자가 미키마우스처럼 되어 있을 거예요. 산소 원자 하나, 그리고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된 형태죠. 그리고 액체 상태의 물의 입자 역시 확대를 해본다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 배열과 분자의 종류와 개수, 원자의 종류와 개수, 그리고 분자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성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리 변화가 핵반응처럼 질량 결손이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총 질량 역시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화학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학 변화는 어떤 특정한 물질이
빛과 열이 발생하는 판. 예를 들면 종이를 태우면 빛과 열이 발생하죠. 안경생성반 NaNO3랑 그리고 NaCl을 합하게 되면 AgCl이라고 하는 흰색 안경이 생성되는 겁니다. 이거 2학년 때 배웠죠? 그리고 빛의 생성반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달걀 껍데기나 아니면 조개 껍데기에 염산을 떨어뜨렸을 경우에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죠.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역시 변화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변화가 일어난 것이 원자별. 원자별이 재배치가 돼서 결합이 변하게 되면 분자의 종류가 변합니다. 분자의 종류가 변하게 되면 성질이 자동적으로 바뀌게 되죠. 자, 변하지 않는 것을 한번 봅시다. 원자의 종류와 개수 그리고 총 질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H자관의 물의 전기분해 실험을 한번 상기를 해봅시다. 이때 물이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로 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원자의 재배치가 일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분자의 종류가 물 분자에서 수소 분자, 산소 분자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물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죠? 비열이 큰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런 성질을 가진 물이 폭발성이 강한 수소 기체와 연소의 이용이 되는 산소로 분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성질이 변하게 되는 거고, 자, 변하지 않는 것, 원자의 종류와 개수 그리고 총 질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제, 화학 반응과 화학 반응 시 화학 반응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면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때 어떤 특정한 물질이 다른 성질을 띤 물질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화학 반응 시 화학식을 사용하여 화학 반응을 구현한 식입니다. 자, 여기서 화학식이라는 말이 있죠. 화학식을 정의를 한다면
화학식은 어떤 물질을 두 가지 요소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원소 기호 그리고 숫자, 이것들을 이용해서 물질을 나타내는 거죠. 화학식을 이용해서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을 나타내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분자를 원자의 종류와 개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 H2O, CO2, NH3, CH4, CO, 이런 것들이 분자의 예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분자가 아닌 경우, 자, 물질을 원자의 종류와, 이때는 분자가 아닌 물질이기 때문에 개수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수 B로 나타내야 돼요. 예를 들면 철, 구리, 그리고 소금, NaCl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왜냐하면 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분자 한 개 딱 떨어지는데, 철의 경우에는 철 원자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분자의 개수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 방법.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요. 반응하여 물이 생성되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스텝, 화살표 왼쪽에는 반응물을 씁니다. 그리고 화살표의 오른쪽에는 반응하고 남은 생성물을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반응물 혹은 생성물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플러스 기호로 연결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상황,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이 된대요. 이때 화살표 왼쪽에 들어가는 반응물을 한번 찾아봅시다.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한대요. 반응을 두 개 찾았죠.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연결을 해요. 자, 한번 연결을 해봅시다. 수소와 산소를 플러스로 연결하고 화살표의 왼쪽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반응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생성물, 물, 화살표의 오른쪽에 씁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수소, 산소, 물 이 한글들을 화학식으로 나타냅니다. 화학식으로 표현합니다. 수소는 H2 그리고 산소는 O2 그리고 물 분자는 H2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텝 화학식 앞에 개수 맞추기 혹은 개수를 고정한다. 우선 화학식 표기 두 번째 스텝에 있는 화학식을 일단 아래로 그대로 내려서 주게 되면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화살표의 왼쪽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와 그리고 화살표의 오른쪽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야 되죠. 반응물에 수소 원자 2개 그리고 산소 원자 2개가 있죠. 그리고 생성물, 물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적어보면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죠. 수소 원자 2개, 수소 원자 2개. 이거는 맞죠? 그런데 산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 맞지가 않죠.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이 개수를 맞춰주는 겁니다. 개수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화학식 앞에 있는 숫자를 개수라고 하는 건데, 우선 반응물의 산소 원자의 개수가 2개입니다. 그리고 생성물의 산소 원자의 개수가 1개죠. 그래서 물 분자 앞에 개수 2를 적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1이 되면서 산소 원자의 개수가 2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역시 산소 원자 개수가 2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요 두 화학식은 맞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성물에 있는 수소 원자의 개수가 2 곱하기 2는 4, 4개죠. 그리고 반응물의 수소 원자 개수가 2개죠. 앞에 개수 2를 적어주면 4개. 이렇게 되면은 반응물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 그리고 생성물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지는 거죠. 자, 두 번째에 수소와 질소가 반응하여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화살표 왼쪽에 있는 반응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생성물이 어떤 것인지 이 내용을 보고 파악을 합니다. 반응물은 수소와 질소 그리고 생성물은 암모니아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스텝 이렇게 적어주고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서 이 한글들을 화학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수소 H2, 질소 N2, 암모니아 NH3죠. 이때 역시 개수를 보정을 하기 위해서 우선 질소부터 먼저 볼게요. 반응물의 질소 원자가 2개가 있죠. 그리고 생성물의 질소 원자가 하나죠. 그래서 앞에 개수 2를 적어줍니다. 먼저
그렇게 되면 생성물의 질소 원자의 개수가 2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질소 원자의 개수는 맞습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개수가 앞에 2가 붙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수소 원자의 개수가 3 곱하기 2가 되면서 6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반응물의 수소 원자의 개수가 2개죠. 그래서 앞에 3을 적어주게 되면 3, 2, 6 수소 원자의 개수가 6개. 그렇게 돼서 반응물의 수소 원자의 개수와 질소 원자의 개수 그리고 생성물의 수소 원자와 질소 원자의 개수가 동일해지는 거죠. 세 번째, 메테인이 용소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로 생성이 되는 경우라고 볼게요. 첫 번째 뭐 한다고 했죠? 생성물과 반응물을 찾는다고 했죠. 반응물 메테인과 연소를 한다는 것은 연료로 사용소를 이용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메테인과 탄소 이렇게 반응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생성물 물과 이산화탄소 이렇게 체크를 해두고 시작을 합시다. 메테인과 산소가 반응을 해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는 거죠. 두 번째, 한글로 되어 있는 이 물질들을 화학식으로 나타냅니다. 메테인은 CH4, 산소는 O2, 물은 H2O, 이산화탄소는 CO2. 자, 세 번째, 이들을 개수를 맞춰야 되는데 화학식이 하나 더 늘었기 때문에 개수를 맞추는 게 앞전 상황에 비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이정계수법이라는 방법이에요. CH9 앞에 미지수 X 그리고 O2 앞에 미지수 Y 그리고 H2O 앞에 미지수 A 그리고 CO2 앞에 미지수 B를 적어줍니다. 먼저 수소 원자의 개수를 주면 탄소 원자 개수가 X겠죠. 생성물의 탄소 원자의 개수와 반응물의 탄소 원자의 개수와 생성물의 탄소 원자의 개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CO2의 탄소 원자의 개수를 보면 되겠죠. 그리고 수소 원자의 개수는 반응물에서는 4 곱하기 X, 4X 그리고 생성물에서는 2 곱하기 A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산소 원자의 개수를 보면 반응물에서 산소 원자의 개수는 2Y 그리고 생성물의 산소 원자의 개수는 A 플러스 2B가 되는 거죠.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는 가장 간단한 정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먼저 X가 1일 때 X가 1이면 B가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X가 1이기 때문에 2에 있는 4
y는 4이기 때문에 y는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화학 방식을 최종적으로 적어주면 x가 1이기 때문에 CH4 그리고 y가 2이기 때문에 EO2 그리고 생성물에서는 A가 2이기 때문에 EH2 그리고 B가 1이기 때문에 CO2 이렇게 해서 화학 방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화학 방식으로 알 수 있는 거. 자, 이 경우를 한번 봅시다. 물질의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수소, 질소, 암모니아. 두 번째, 분자의 종류와 개수를 알 수 있죠. 수소 원자의 개수, 수소 분자의 개수 3개. 질소 1개. 그리고 암모니아 분자 2개. 세 번째,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알 수 있습니다. 2 곱하기 3 수소 원자 6개 그리고 질소 분자 앞에 개수가 생겨야 되겠죠? 2 곱하기 1 질소 원자 2개 자, 암모니아를 이루고 있는 수소 원자와 질소 원자의 개수를 보면은 우선 질소 원자의 개수부터 한번 봅시다. 질소 원자의 개수 1 곱하기 2이기 때문에 2개 그리고 수소 원자의 개수 3 곱하기